안녕하세요, 박 선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와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생명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70대가 조심해야 할 행동과 개선점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점심을 먹은 뒤에도 다시 소파로 돌아가시나요? 밤늦게 배고프다고 라면 한 그릇이나 떡을 드시나요? 아니면 이제 나이 들었으니 새로운 걸 배울 필요 없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병원에서 너무나 많은 70대 어르신들이 건강을 잃고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들 중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몸이 이런 거겠지.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저도 70대였을 때 무릎이 아파 걷기 힘들었고 늘 피곤해서 소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공개할 비밀을 알게 된 후 저는 매일 아침 40분 산책을 하고 손주들과 함께 공기놀이를 할 만큼 건강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이 습관들을 고치면 80대, 90대, 심지어 100세까지 자녀와 손주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건강하시다 라고 자랑스러워할 만큼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혈관이 좁아지고 뇌가 점점 느려지고 있을지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보며 발견한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6가지와 그 해결책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쉽고 간단하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작은 클릭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10년, 20년, 아니 30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바꿀 충격적인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 습관, 하루 종일 앉아서 보내기.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을 앉아서 보내시나요? 아침에 일어나 TV 앞에 앉아서 뉴스를 보고, 식사 후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읽고, 오후에도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며 앉아 계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서 쉬고 싶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이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최근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보내는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50% 증가하고 조기 사망 위험이 무려 40%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앉아 있으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혈액이 천천히 흐르면 심장은 더 힘들게 일해야 하고 이는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또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서 걷기가 힘들어지고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70대에 넘어져 골절이 생기면 회복이 어려워 병상 생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난 74세 김할머니는 하루 10시간 이상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셨습니다. 그러다 계단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졌고 결국 6개월 이상 병원 신세를 지셨어요.
김할머니는 퇴원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루 10분이라도 움직였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너무 후회돼요.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1세 박 할아버지는 은퇴 후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TV를 보며 보내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무겁고 저리다고 느끼셨고 병원에 갔더니 혈액순환 장애 진단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박 할아버지는 제 조언을 따라 생활 습관을 바꾸셨고 지금은 동네 친구들과 매일 산책을 즐기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30분마다 일어나기. 30분에서 1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거나 방 안을 한 바퀴 돌아보세요. 화장실에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의자 운동.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 10번씩 3세트 해보세요.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 낙상 위험을 줄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한 번에 30분이 어렵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눠 걸어도 됩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거나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길을 활용하세요. TV 시간 줄이기. TV를 볼 때 1시간마다 5분간 스트레칭을 하거나 광고 시간에 일어나 움직여 보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피로가 줄어들며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움직일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부터 소파와 작별하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습관, 근육을 방치하기에 대해 말해 볼까요? 여러분, 20년 전과 지금 힘이 얼마나 달라졌나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기 힘드신가요? 아니면 갑자기 일어났을 때 어지러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건 바로 근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70대가 되면 근육량이 30대보다 3배 빠르게 감소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그냥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라며 방치하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최악의 습관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먼저 균형 감각이 떨어져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70대의 낙상은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독립적인 삶을 빼앗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적으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고 감기나 폐렴 같은 질병에 더 취약해집니다. 특히 허리와 복부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몸의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제가 만난 72세 박 할아버지는 무릎 통증 때문에 운동을 아예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 근육이 너무 약해져 화장실에서 넘어졌고 결국 휠체어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제 조언을 따라 간단한 운동을 시작했어요. 6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셨고 지금은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체조를 즐기십니다. 또 다른 사례는 70세 이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손주를 돌보다가 무거운 장난감 상자를 들려다 허리를 삐끗하셨어요. 근육이 약해진 탓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치셨죠. 하지만 이 할머니는 집에서 매일 10분씩 근력 운동을 시작하셨고 지금은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놀 만큼 건강해지셨어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하루 2, 3분 스트레칭. 아침과 저녁, 팔과 다리를 부드럽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근육 유연성을 유지하고 통증을 줄입니다. 간단한 근력 운동, 벽을 짚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놓는 운동을 하루 10번씩 3세트 해보세요.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합니다. 의자 스쿼트.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 10에서 15번 반복하세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근육은 여러분의 두 번째 심장입니다.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운동을 시작해 독립적인 삶을 지켜보세요. 여러분, 오늘 물을 몇 잔 마셨나요? 한 잔, 두 잔, 아니면 전혀 안 마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목마름을 덜 느끼게 돼서 물을 덜 마시게 됩니다. 커피나 차를 물 대신 마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이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망치는 세 번째 원인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혈액을 흐르게 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세포가 제대로 일하도록 돕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혈압이 올라가며 신장에 부담이 갑니다. 특히 70대는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있어 물 부족은 신장 결석이나 신부전 위험을 높입니다. 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수분이 부족하면 장 운동이 느려져 변비가 더 심해집니다. 제가 만난 71세 이 할머니는 하루에 물을 한 잔도 안 마시고 대신 커피와 녹차만 드셨어요. 그러다 심한 변비와 피부 건조로 고생하시다가 결국 신장 결석 진단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이 할머니가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인 후 3개월 만에 변비가 사라지고 피부도 훨씬 부드러워지셨어요. 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마시니까 속이 편하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왜 진작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또 다른 사례는 73세 최할아버지입니다. 최할아버지는 물 대신 매일 콜라와 주스를 드셨어요. 그러다 혈당이 높아지고 잦은 피로감에 시달리셨죠. 하지만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인 후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피로도 줄어드셨어요. 어떻게 하면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요? 하루 6에서 8잔. 목표,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200ml 정도를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습관 만들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사 전후 한 잔씩 마시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미지근한 물 선택. 차가운 물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을 드세요. 물병 활용. 눈에 보이는 곳에 예쁜 물병을 두면 자연스럽게 더 마시게 됩니다. 맛 추가하기. 물 맛이 심심하다면 레몬 조각이나 민트를 살짝 넣어 드셔보세요. 소변색을 확인해 보세요. 짙은 노란색이라면 탈수 신호입니다. 건강한 소변은 옅은 노란색이나 거의 투명해야 합니다. 물 한 잔의 차이가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물 한 잔을 마시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친구나 가족을 만나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외출이 귀찮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시죠? 많은 70대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 들었으니 집에 있는 게 편하지라며 사회적 활동을 줄입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건강을 해치는 네 번째 습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비만보다 건강에 더 해롭습니다. 사람들과 교류가 줄어들면 우울증 위험이 30% 증가하고 치매 발병률이 50%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혼자 밥을 먹으면 식욕이 떨어져 영양 불균형이 생기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사람과 대화하며 웃으면 뇌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죠. 제가 만난 73세 최할아버지는 아내를 잃은 후 집에만 계셨어요. 그러다 우울증이 심해지고 식사를 거르시는 일이 많아지셨어요. 체중이 5kg이나 빠지고 기력도 잃으셨죠. 하지만 최할아버지가 동네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바둑을 두고 함께 밥을 먹기 시작한 후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셨습니다.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오셨고 지금은 매주 친구들과 등산을 계획하신다고 해요. 또 다른 사례는 70세 김 할머니입니다. 김 할머니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혼자 지내시다 외로움에 빠지셨어요. 그러다 동네 복지관의 합창단에 가입하셨고 지금은 매주 공연을 준비하며 새로운 친구들과 웃음을 나누십니다. 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과 함께 노래하니까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 같아요.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한 번 대화, 가족, 친구, 이웃과 전화라도 한 통화 나눠보세요. 짧은 안부 전화도 큰 힘이 됩니다. 모임 참여, 동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의 취미 프로그램에 가입해 보세요. 그림, 노래, 체조 등 관심 있는 걸 찾아보세요. 정기적 만남. 매주 수요일 친구와 차를 마시거나 매달 가족과 식사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자원봉사. 지역 도서관이나 어린이집에서 자원봉사를 해보세요. 다른 일을 돕는 일이 삶의 보람을 줍니다. 웃음 찾기. 친구와 농담을 나누거나 코미디 프로그램을 함께 보세요. 웃음은 최고의 약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위한 필수 활동입니다. 오늘부터 집 밖으로 한 발짝 나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보세요. 5번째 습관,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기. 여러분, 최근에 새로운 걸 배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새로운 요리법, 스마트폰 사용법, 아니면 간단한 영어 단어라도요? 많은 70대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 들어 배울 게 뭐 있나 라며 새로운 도전을 멈춥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뇌 건강을 망치는 5번째 습관입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새로운 걸 배우지 않으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새로운 활동을 하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40% 낮다고 합니다. 또 새로운 도전은 삶의 즐거움과 자신감을 줍니다. 손주 앞에서 새로 배운 요리를 선보였을 때의 뿌듯함, 처음으로 카톡 메시지를 보냈을 때의 성취감, 이런 경험들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제가 만난 70세 정할머니는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하셨지만 카톡으로 손주와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삶이 훨씬 풍성해지셨다고 하셨어요. 정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손주가 할머니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는 72세 박 할아버지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삶이 따분해졌다고 느끼셨어요. 그러다 복지관에서 수묵화를 배우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전시회에 그림을 출품할 만큼 실력이 늘으셨어요. 박 할아버지는 그림을 그리면서 새로운 나를 발견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작은 도전, 매일 새로운 길로 산책하거나 평소 안 읽던 책을 읽어보세요. 작은 변화가 뇌를 자극합니다. 취미 시작, 그림 그리기, 뜨개질, 간단한 기타 연주 등 관심 있는 걸 시도해 보세요.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디지털 배우기,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거나 손주에게 메신저 사용법을 배워보세요. 복지관의 디지털 강의도 추천합니다. 함께 배우기, 친구와 함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더 재미있고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매일 질문, 아침에 오늘은 뭐를 배워볼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새로운 단어 하나하나라도 좋아요.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98세에 대학을 졸업한 할머니,
87세에 외국어를 배운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있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 저녁 8시 이후에 뭘 드시나요? TV를 보다가 배고프다고 라면 한 그릇, 떡 한 조각, 아니면 과일을 드시나요? 늦게 먹는 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 야식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망치는 6번째 원인입니다. 70대는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져 밤에 먹는 음식이 혈당을 더 많이 올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녁 8시 이후 식사는 혈당을 30% 더 높이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잠을 자면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어렵고 자주 깨게 됩니다. 수면 부족은 다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또 야식은 체중 증가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제가 만난 75세 박할머니는 매일 밤 10시경 TV를 보며 떡이나 라면을 드셨어요. 그러다 당뇨병이 악화되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셨어요. 수면 부족으로 피로감도 심해지셨죠. 하지만 박할머니가 야식을 끊고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친 후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잠도 깊이 주무시게 되셨어요. 또 다른 사례는 71세 김 할아버지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밤마다 과일을 간식으로 드셨어요. 과일은 건강에 좋잖아 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혈당이 계속 높아졌고 결국 당뇨약 용량이 늘어났어요. 야식을 끊고 물이나 허브차로 바꾼 후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녁 일찍 먹기. 저녁 식사는 오후 6에서 7시 사이에 마무리하세요. 잠자기 전 음식이 소화될 시간을 주세요. 가벼운 식사. 저녁엔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가볍게 드세요. 탄수화물은 적게 먹는 게 좋습니다. 식후 산책. 저녁 식사 후 10에서 15분 동네를 천천히 걸어보세요. 혈당 상승을 줄입니다. 야식 대체. 배고프면 물 한 잔이나 무가당 허브차, 캐모마일, 생강차를 드세요. 마지막은 양치질. 저녁 식사 후 바로 양치하면 야식 생각이 줄어듭니다. 야식은 잠깐의 즐거움이지만 건강을 해치는 독입니다. 오늘부터 저녁을 가볍게 일찍 마무리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6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악의 습관과 이 습관을 고치는 방법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루 종일 앉아서 보내기. 30분마다 움직여서 혈액순환을 촉진하세요. 두 번째, 근육을 방치하기. 간단한 근력 운동으로 독립적인 삶을 지키세요. 세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기. 하루 6에서 8잔 물로 몸을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네 번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기.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며 행복을 나누세요. 다섯 번째, 새로운 도전을 멈추기. 작은 배움으로 뇌를 젊게, 삶을 풍성하게 만드세요. 여섯 번째, 야식을 즐기기. 저녁을 일찍, 가볍게 먹어 건강한 수면과 혈당을 지키세요. 이 습관들을 고치기만 해도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은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10년, 20년, 아니 30년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이 손주와 공원에서 뛰놀고 친구들과 웃으며 차를 마시고 새로운 취미로 삶을 채우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 모습, 여러분도 원하시죠?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꾸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결심을 공유해 주세요. 서로 응원하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이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70대, 80대, 90대를 함께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과 웃음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